강제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고 나서 한국의 산업 경쟁력은 그야말로 막창이 났습니다. 고용이라는 것은 고용인과 피고용인 간의 1대1 계약입니다.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근본이 바로 자유로운 사적 계약에 바탕을 두고 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부당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임금 체불 등의 계약 미이행 시에 법이 개입할 수는 있습니다만 계약 내용 자체를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강제 52시간 근무제는 고용계약이라는 사적 영역을 정치의 먹잇감으로 끌어들인 대표적인 악법이자 반자유주의, 반시장적인 법입니다. 기업의 일이라는 것은 파이프에 물이 흐르듯이 일정하고 변함이 없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모든 프로젝트는 데드라인이 있고 또 끝나면 휴식기가 있죠. 성수기가 있으면 비수기가 있고 산업 사이클도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호황일 때가 있는 반면 불황일 때도 있죠. 음식점이나 편의점에도 사람이 몰리는 시간과 몰리는 시절이 있습니다. 요즘은 유행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11월 11일을 앞두면 전국의 긴 모양의 과자를 만드는 공장은 매일같이 철야 근무를 하던 시절이 있었고 반면에 그 날짜가 딱 지나가면 시장의 재고까지 넘쳐나는 통에 일감이 뚝 떨어지고 자의든 타의든 쉬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걸 산업이나 시절에 상관없이 52시간으로 딱 막아놓으니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요. 특히 반복적인 업무가 아니라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는 연구개발 분야는 사실상 전부 반쪽짜리 조직이 되어버렸습니다. 외국의 경쟁업체들은 하루 단위로 따라오는데 3개월 걸릴 프로젝트를 8개월을 해도 안 끝나니 일이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이념의 뇌가 절여져서 귀족 노조랑 붙어먹으면서 한국의 산업을 마비시킨 미친 짓입니다. 심지어 노동자들조차 이 미친 짓 때문에 수익이 줄었습니다. 오직 이익을 본 자들은 그냥 줄어든 돈을 파업해서 메꾸면 그만인 극소수 귀족 노조원들 뿐이에요. 그런데 요즘 정치권에서 반도체 산업에는 52시간제의 예외를 두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선봉의 선자는 바로 시장 경제를 다 찢어버리고 있던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은 요즘 우클릭이 한창입니다. 이재명 입에서 나온다고는 믿을 수 없는 말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한미 동맹을 강화한다.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한다. 한미일 3국 협력을 지속하겠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거다. 기업의 성장이 국가 경제의 발전이다. 이념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는 말도 했고요. 자기가 그리도 밀던 아이템, 국가가 돈을 뿌리는 시리즈, 기본사회도 일단 보류하고 내려놓는다고 합니다. 이재명이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이유는 이재명만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놈은 다 되더라도 그 누구라도 상관없는데 저놈만은 안 된다. 도저히 이재명에게만은 나라를 넘길 수 없다. 그런데 그중 0.4%만 마음을 반대로 돌렸어도 이재명이 당선됐을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때와는 여러모로 상황이 또 다르지만 이재명은 여전히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이고 다른 진영이라서가 아니라 이재명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급 대선 분위기가 펼쳐져 버린 거예요. 어차피 사법 리스크도 남아있고 그냥 하던 대로 탄핵 깽판, 예산 깽판이나 치면서 장기 전략으로 나가려던 상황이 이제 어쩌면 감옥에도 안 가고 갑자기 대령통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판인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돈이나 뿌리고 앉아 있다가는 전처럼 또 밀린다는 위기감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 갑자기 시키지도 않은 우클릭 놀이를 하고 앉은 거예요. 그러나 그게 본인에게 도움이 될지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더 혼란스럽기만 하거든요. 이재명은 신뢰 없는 정치인의 대표격인 인물입니다. 존경한다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정치인으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자기 말에 무게가 하나도 없어요. 허구헌날 거짓말한 죄로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뿐 아닙니다. 강서구에 가서 유세할 때는 김포공항이 경제의 중심이고 크게 키워야 되는 미래 비전이었지만 계양구에 가서는 김포공항은 없애야 되는 흉물이고 비행기가 이렇게 수직 이착륙을 하기 때문에 필요 없어진 시설이 됩니다. 아버지가 뭘 하던 사람인지는 하도 말이 갈려서 아버지가 몇 명인지 세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재명의 급작스러운 우클릭은 자기 바닥을 드러내는 꼴입니다.
한미일 군사훈련을 두고 이재명은 친일 행위라고 했었고요. 좌시할 수 없는 국방 참사라고 맹비난했었습니다. 북중러에 맞서는 안보협력체 캠프 데이빗 협의를 두고는 일본과 군사동맹을 하냐고 욕했던 자입니다. 우길기가 한반도에 걸린다는 둥, 일본은 적성을 해소하지 않아서 한반도가 첫 공격 대상이라는 둥, 자위대의 군홧발이 한반도를 더럽힌다는 둥, 어디 반일단체 운동권 찌라시에나 등장할 것 같은 헛소리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후쿠시마 거짓 선동에도 가장 앞장섰던 게 이재명입니다. 일본의 핵 오염수는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고까지 말한 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선을 앞두고는 180도 태도가 바뀌어서 한일 관계는 적대적이 아니다. 일본의 국방력 강화는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 한미일 협력은 지속돼야 한다. 한일 협력이 대한민국의 중대 과제다. 윤통이 이 똑같은 말을 몇 달 전에 했었다면 친일 정부라고 입에 개거품을 물었을 자가 앞장서서 이제는 저러고 있는 거예요. 비열하게 손을 비비면서 중국에 찝적대지 말고 그저 쎄쎄나 하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는 그것은 한국의 외교는 실용적이어야 한다는 뜻이었다고 둘러댑니다. 미국한테 지저대고 일본한테 객객댈 때는 그놈의 실용은 어디 가고, 저것들은 꼭 중국 앞에서만 실용을 찾고 미래를 찾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그리도 밀어붙이던 기본 시리즈, 기본 소득, 기본 금융, 아무데나 기본을 갖다 붙이니까 이제는 뭐가 더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은 자기 당 내의 기본 시리즈 조직, 기본사회위원회의 위원장직을 사퇴하면서 기본사회를 내려놓는다는 제스처를 자꾸 보내고 있습니다. 기본사회위원회라는 건 기본 시리즈를 밀어붙이겠다고 자기가 만든 조직입니다. 그런데 기본사회를 잠시 보류한다면서 자기가 위원장 자리에서 사퇴하는 거예요. 그런데 웃긴 것은 위원회를 해체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 혼자 사퇴입니다. 지 당은 계속 그 짓을 하는데 자기는 책임이 없다. 당은 강성이지만 나는 중도다. 이런 시그널을 보내려고 하는 짓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철회가 아니라 유보라는 둥, 기본사회는 기본이라는 둥, 말장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나 이재명의 우클릭이라는 것이 급조된 거짓말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진지한 반성, 진정성 있는 방향성의 변화가 아니라 그냥 버리는 것도 아니고 안 버리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여태 욕먹었던 것들 이거는 나랑은 상관없는 걸로 하자, 이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52시간 근무제와 반도체 이야기로 영상을 시작했는데, 이재명이 반도체 특별법의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이야기하면서 언급하고 있는 말은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하는 말이 뭐냐? 본인들이 동의할 경우에 몰아서 일하는 게 왜 안 되냐고 묻는데 할 말이 없더라, 이러고 앉았어요. 아니, 이 이야기를 저는 물론이고요, 재계와 온갖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까? 왜 국가가 끼어드느냐? 내가 일하고 싶은데 무슨 권리로 국가가 막느냐? 그때는 귓구녕을 뭘로 막고 앉았다가 이제 와서 할 말이 없다, 이딴 소리를 합니까? 그것도 모르면서, 그것도 생각 한번 안 해보고 52시간제를 밀어붙였다는 말입니까? 이제 와서 할 말이 없더라. 내가 할 말이 없어요. 내가 할 말이 없다고. 어떻게 한국 정치는 저런 것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지 정말로 할 말이 없다고요. 2018년에 시작해서 지금 횟수로 이 52시간제가 8년이 됐는데 2025년 이제 와서 할 말이 없다. 한 번도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지난 8년 동안 그런 질문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이제 들으니까 할 말이 없다. 그걸 생각 한 번을 안 해보고 말 한 번을 안 듣고 무작정 악다구니를 쓰면서 반대하다가 윤통이 자율근무제를 한다니까 나라가 무너질 것처럼 난리를 치다가 이제 와서 참 할 말이 없네요. 이걸 말이라고 하고 앉았습니까? 심지어 반도체 특별법상 52시간제 근무의 예외 조건이 뭐냐? 연봉 1억 3천만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연봉 1억 3천이 넘으면 근무 시간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고 1억 3천이 안 되면 스스로 결정을 못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하게 들리지 않아요? 연봉이 높으면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연봉이 낮으면 자기 스스로 판단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많아야 선택권이 주어지고 돈이 없으면 선택권이 안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재명과 민주당 것들한테는
이상하게 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돈으로 이 정도로 사람을 차별하는 건 정말로 듣도 보도 못한 짓입니다. 저들이 약자를 지키네 을을 보호하네 하는 게 다 이런 식이라고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좌측 저들은 개인의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의 판단력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의 효용, 성향, 비전, 노력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널 지켜줄게. 너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내가 대신 판단해 줄게. 너는 몰라도 된다. 좌측의 일관된 입장이 이거라고요. 너는 판단할 능력이 없다. 너는 결정을 할 자격이 없다. 겉으로는 마치 입장이 변한 것처럼 자기는 온건좌합하고 중도를 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이념에 매몰돼서 기업이고 시장이고 뭐고 다 찢어버리지 않을 것처럼 쇼를 하지만 뒤로는 여전히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농업사법 그대로 진행 중이고요. 노란봉투법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다 이재명의 중점 추진 법안이라고 불리던 것들입니다. 이재명이 이걸 갑자기 다 포기하고 올바른 자유민주적, 자유시장 친화적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개도 안 웃을 소리죠. 그게 저런 데서 튀어나오는 겁니다. 할 말이 없었다는 둥, 고액 연봉자만 결정권을 주겠다는 둥, 진정성이 전혀 없으니까요. 생각이 전혀 변하지 않았으니까. 물론 누군가가 속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 절반은 기사를 제목만 보고 매사에 음모론이 안 끼면 얘기가 안 되는 나라니까. 그러나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그 무적 깽판 정치 조폭질이 결국 자기 뒷다리를 잡는 거예요. 이재명의 지나온 길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이재명이 정신을 차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한다고 하니까 진짜 하는 줄 알더라. 이런 말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떠들어대는 정치인을. 생각해보세요. 이재명은 경제가 어려움으로 기본 시리즈를 잠시 내려놓는다, 유보하겠다, 보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태 마중물인의 뭐네 기본 시리즈를 해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그렇게 떠들어대더니 자기 자신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기본 시리즈를 하면 경제가 무너진다는 걸. 제가 돈 받는 광고는 잘 안 합니다만 돈 나가는 광고는 열심히 합니다. 프리드먼 청년 아카데미 5기 모집이 진행 중입니다. 청년들을 모아서 미래를 대비하는 사관학교. 어떤 단체인지는 영상의 고정 리플에 자세한 설명을 달아놓겠습니다. 아카데미 경쟁률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쟁률은 의미가 없습니다. 매 기수는 20명 이하의 정예 인원으로 구성되는데 시작부터 한 명만 합격하면 한 명만 앉혀놓고 한 기수를 진행하겠다는 게 원칙이었어요. 반대로 20명이 넘어갔다. 20명 외에는 전부 탈락하는 게 아니라 다음 기수로 넘어가게 됩니다. 함께 하지 말아야 할 사람과 함께 하지 않고요. 함께 해야 할 사람을 의미 없이 놓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격자는 100명 중 1명이 될 수도 있고 100명 중 50명, 7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경쟁률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거죠. 넘는 인원은 지원한 순서대로 다음 기수로 넘어가게 됩니다. 기한 내에 제출만 된다면 빨리 냈다고 가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절이 시절이니만큼 이번 기수는 일찍 지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기왕 지원을 고민 중인 분들은 빨리 지원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